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제가 산재 승인받은 청담동 고급 빌라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 사건을 조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들 중 아파트나 상가 건물 경비원 과로사 또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건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향이 몇 가지 확인되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나 상가 건물 또는 빌딩 경비 업무의 경우 대부분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받아서 파견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파견업을 하는 용역업체의 경우 마진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저임금 근로자로 채용하기 좋은 근로자의 형태가 바로 고령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고령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편법적으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일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하면서 근로시간을 최소화시켜서 하루 근무시간을 최소화한 후 최소금액을 인건비로 정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현장에서는 다양한 실무적 편법이 실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편법적 근로현실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휴게시간을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비원의 경우 현장에 출근한 후 퇴근하기까지 실제 사업주의 지배 범위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비실 안에서 또는 경비실 밖에서 오고 가고 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경비 업무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휴게시간을 임의로 점심시간 1시간뿐만 아니라 중간 휴게시간의 형태로 오전에 1시간, 그리고 오후에 1시간, 그리고 심야 휴게시간으로 5시간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근로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급편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휴게시간의 급여는 노동력 미제공이라고 하는 빌미로 급여 산정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정한 채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게 되니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자주 발견됩니다. 수면시간의 경우에도 임의로 심야시간대를 정한 후 근로시간에서 사실상 강제로 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비원 산재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 교대 근무 형태로 근무하게 되고, 그 결과 심야 시간에도 근무 현장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무 현장에서 밤을 샐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정 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수면 시간을 모두 근무 시간에서 공제한 후 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수면시간을 공제함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월급은 줄어들어서 용역업체의 마진은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계산법에서는 상당히 합당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산재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수면 공간이 사실상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이런 곳에서 수면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공간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수면이 제공되지 않는 노동 환경에 있음에도 수면 시간이 고스란히 근로시간에서 공제되는 불합리한 여건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경비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같이 편법이 선행하고 있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가를 고민해 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경비노동자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근로시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회의를 참석해 보면 경비원 산재 사건을 상당수 심사해 본 결과 경비노동자의 경우 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통상적으로 60시간이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한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다는 그 말은 근로복지공단 과로 인정 기준에서는 절대 과로에 해당되는 상태로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지칭할 수 있는 수준의 과로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로 사건을 조사해서 상정되는 경비 노동자 과로 사건의 경우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그 이유는 과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형상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근로시간이 실제로 근로하는 그 상황으로 조사되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근로시간이 산출되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한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정도의 과로 상태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역업체에서는 외형상 근로시간 산정을 휴게시간과 야간 수면시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과다하게 산정하면서 근로시간을 축소 산출한 결과 경비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상 보이는 근로시간의 갭이 아주 큰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과로 사건이 다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 근로시간 산출 방식으로는 60시간이 초과되지만 용역업체가 당초 지급했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52시간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 간의 그 차이가 실제 운영은 과로 상태이나 용역업체가 경비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처우는 저임금을 위해서 비과로 상태로 보이도록 근로시간을 왜곡한 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업체가 생각하는 휴게시간은 실제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는 근로계약상 정해둔 휴게시간을 공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자신들은 휴게시간이 적정하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과다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사건을 조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수면시간 산출 기준이나 그리고 휴게시간, 휴게공간 또는 수면공간이 기준에 미달된 채 운용되고 있는 그 환경적 이유 때문에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용역업체의 생각과 과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해둔 기준의 그 차이에서 과로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발병 전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넘어가고 그 결과 절대 과로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역업체가 판단하는 근로시간의 산출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정해둔 채 사실상 약자인 경비원을 상대로 사실상 폭력적인 근로계약과 우월적 지위에서 약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대제 근무에 따른 심야 근로를 현재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과로사 사건들이 많이 다발하고 있는 그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심야 근로 시간이 6개월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해서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한 후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업체에서는 심야 근무 시간에 모두 일정 시간 수면 시간으로 약정해서 심야 근로 시간을 축소하고 있으나 현실은 대부분 근로 시간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과도한 심야 근로로 인해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성은 높아지고 그 결과 경비원의 과로사 사건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그동안 경비원 산재 사건, 경비원 과로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확인된 경비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성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원인을 고민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비노동자가 대부분 고령자라고 하는 표면적 이유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근본적 원인은 경비노동자의 근로환경이 과로사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노동환경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교대제 근무 환경에서 은폐된 근로시간을 묵인하고 있는 근로감독 현실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운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